안녕하세요. 다정한 책방 오늘 문 열었고요. 저는 책방 주인장 영하나입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대체 이번 여름 언제 가나 오매불망 사실 가을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을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왠지 여름이 가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정한 책방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책들은 이번 무더위를 잘 나게 해준, 잘 견디게 해준 2024 다정한 책방 여름 결산 책들입니다. 제가 7월, 8월 2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보니까 총 8권을 읽었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사실 좀 많이 책을 못 읽었어요. 아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혼자 여유롭게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잠깐 좀 호흡이 짧아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잘 넘어가는 책들 위주로 이번 여름에는 골라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심리학 책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심리학 책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주제를 묶어서 다루기도 좋은 책들이라서 심리학 책은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렇게 5권입니다. 에세이가 3권이고 소설 1권 그리고 산문 시집 1권. 오늘은 5권을 짧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작은 기쁨 새집 생활입니다. 이 책은 제가 6월에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독립서점이죠. 소리소문에서 제가 블라인드북으로 골라왔던 책이에요. 그 블라인드북에 쓰여 있던 문구가 요즘 나에게 딱 필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집어들었고 포장을 펼쳐보니 바로 이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예요.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수집하고 모으는 저자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고 귀여운 기쁨을 발견하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매일 쓰는 물건을 최대한 예쁘고 좋은 걸로 고른다거나 오늘의 기념품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일기를 쓴다거나 지금 머무는 장소를 공들여서 관찰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아무리 바빠도 제때 밥을 먹고 꼭 산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하는 쉬운 일인데 막상 하고 나면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랄까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매력 포인트는 솔직한 이야기들 속에서 눈길을 확 잡아끄는 마음을 울리는 문구들이 튀어나와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려 볼게요. 2% 아쉬운 뽀시래기 행복이라도 틈틈이 주워둬야 한다. 프리미엄 창작자 사이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선 보급형 글쟁이. 프리미엄 창작자와 보급형 글쟁이 너무 귀엽잖아요. 아름다움을 줍는 삶과 지나치는 삶. 이런 좋은 표현과 문구들이 많아서 읽기에도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세이, 아무튼 여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 하면 떠오르는 책, 여름 추천책으로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름 추천책이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 책이었어요. 아무래도 제목이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꽉꽉 담겨 있어서 많이들 추천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읽어봤고 역시나 여름으로 가득한 에세이였습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책에 좀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이라면 다 아실 시리즈예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 세 개의 독립출판사가 돌아가면서 기획하고 출판하는 시리즈인데요. 지금 7년째 50여 권이 출간될 정도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한마디로 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에세이입니다. 누구나 뭐 하나에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아무튼 누가 뭐라든 난 이게 제일 좋아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에세이예요. 아무튼 발레, 뭐 아무튼 연필,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망원동, 아무튼 떡볶이 등등 그 작가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만든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아무튼 시리즈의 30번째 책이고요. 이 책에는 한마디로 작가가 여름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뭐 초당 옥수수, 맥주, 수영, 샤인머스켓, 냉면, 대나무 돗자리 뭐 이런 것들, 여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22편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작가님이 알고 보니까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 작가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중간중간 위트 있는 부분도 많고 술술 잘 읽히고 재밌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특히나 여기 이 에세이에서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제가 저녁에 책을 읽고 있다가 그 맥주가 나오는 부분에서 갑자기 너무 그 시원한 쨍한 맥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책을 읽다 말고 편의점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셔봤거든요. 그것도 괜찮던데요. 집중력을 흐리지 않을 만큼, 기분이 딱 좋을 만큼의 맥주와 독서. 너무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여름이 마냥 이렇게 싫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지. 이렇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 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저처럼 여름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을 특히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에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긍정의 말들입니다. 이 책은 유유출판사의 말들 시리즈예요. 유유출판사도 역시 굉장히 매니아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립출판사입니다. 이 유유출판사에서도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는 법 시리즈, 공부 시리즈, 말들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로 작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표지가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저는 이 표지에 써 있는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골랐거든요. 삶이 레몬을 내밀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어요. 이건 정말 긍정이 꽉 차 있는 책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상큼한 표지가 눈길을 확 잡아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문장 1부터 100까지 비관적이었던 저자를 긍정적으로 바꿔준 영화 속 명대사라든지 드라마의 대사라든지 책 속에서 발췌한 글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등 그런 긍정의 말들 100가지가 담겨져 있고, 그 말들에 이어져서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실려 있어요. 작가가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좋은 문장들과 자신의 이야기들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면서 그 명언이 동시에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이 저자인 박산호 작가님이 오랜 기간 동안 번역 일을 해온 번역가세요. 그런데다가 다양한 장르의 소설, 에세이 같은 책을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능력자고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걱정하는 부분과 두려워하는 부분을 작가님도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걱정하고 고민은 하는 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공감도 했었던 책이고, 인생 선배 언니가 나도 그런 과정 겪어봤는데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듯한 그런 따뜻한 위안을 얻었던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입니다. 바로 이 책. 표지만 보면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입니다. 백수린 작가는 사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정말 인기 많은 유명 작가죠. 사실 저는 백수린 작가의 책을 이번에 처음 읽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워낙 에세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의 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편식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 요즘은 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역시 여름에 추천할 만한 책들 중에 하나로 꼽혀 있더라고요. 아마 책 제목 덕분이겠죠? 이 책 속 작품들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독일, 캄보디아, 미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작품 속의 배경으로 나오고 그 나라들 속에서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 나라에서 뭐 여행이든 유학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연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겪은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본 나의 모습들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백수린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작가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나와 사이가 가깝든 멀든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보면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험도 있고, 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작가가 이 글에 녹여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도를 개인적으로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백수린 작가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또 어디서 발견했냐면, 문장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잘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미혹해서 타인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존재하기를 번번이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걸까요? 너무 표현이 소설인데 시적인 거예요. 이번에 단편 소설로 백수린 작가의 작품을 접했으니까 사실 이 여름의 빌라보다 백수린 작가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장편 소설 눈부신 안부거든요. 눈부신 안부 그리고 백수린 작가가 에세이도 또 썼더라고요. 저는 또 에세이 덕후기 때문에 에세이도 조만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 심호흡의 필요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 루틴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요가를 30분 정도 하는 건데 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가를 하면서 심호흡의 중요성을 요즘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심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이 오사다 히로시라는 작가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책이 알고 보니까 1984년에 출간이 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산문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쓰여 있는 글들이 굉장히 호흡이 길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인데 문제는 금방금방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여운이 오래 남는 책인 거예요. 여운이 오래 가서 일부러 천천히 읽었던 책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니었나. 제가 이 책을 집에서도 읽어보고 카페에 가져가서도 읽어보고 KTX 왕복 그 열차 안에서도 읽었거든요. 그 공간이 달라질 때마다 책을 읽는 그 공간의 시간 자체가 느리게 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책 맨 마지막에 작가가 이런 후기를 남겼거든요. 말을 심호흡한다 또는 말로 심호흡한다. 그런 심호흡의 필요를 느꼈을 때 멈춰서 가만히 필요한 만큼의 말을 글로 썼다. 그런 심호흡을 위한 말이 이 책의 말 하나하나가 되었다. 말로 호흡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인의 능력이 아닌가 감탄을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감탄한 포인트는 특히나 시집은 작가의 어떤 감성과 감정, 생각, 마음이 응축되어 있는 장르잖아요. 일본 시인의 이런 생각을 내가 과연 번역된 시로 이해가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은 정말 번역을 잘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책을 읽고 시인이
말로 심호흡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이 책을 낭독을 하고 싶어서 이 출판사의 저작권을 여쭤보는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번역하신 분 성함이랑 출판사 대표님이랑 성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님이 번역가이기도 하시구나 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고, 아, 역시나 내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을 직접 번역하기 때문에 더 공들여서 정성 들여서 번역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번 무더운 여름을 잘 버티게 해준 2024 다정한 책방 여름 결산을 첫 책으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다정한 책방이 오늘 첫 영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제가 이 안에 채워 넣을까 계속해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영하나의 책라디오라는 오디오북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책에 대해서 좀더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낭독 영상은 따로 만들지만 또 이 공간 안에서는 책과 관련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아나운서를 하면서 가장 좀 좋아하고 또 많이 했던 부분이 이런 내레이션과 낭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레이션과 낭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내레이션과 낭독을 통해서 어떤 말하기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다정한 책방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정한 책방 오늘 여기서 문 닫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